요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자, 양이라는 것은 시작해주는 에너지다. 음이라는 것은 마무리 역할을 해주는 거다. 요 기준점을 갖고 보시면 돼요. 자, 목이라는 에너지는 누가 출발시켜줘요? 갑이 출발시켜주죠. 그러니까 갑은 플러스. 자, 목이라는 에너지를 누가 마무리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양이 출발시켜주고 항상 양이 출발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어떠한 현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양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에너지든 에너지 단계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양이 있는 거예요. 화의 양을 병이라고 한 거고 화의 음을 정이라고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양, 그쵸? 우리가 말할 때는 양 그러잖아요. 그쵸? 당연히 물질이 있었어야지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양 그러지만 에너지 단계로 보시면은 항상 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토의 에너지를 출발시키니까 무토가 양이겠죠. 기토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금의 에너지를 출발시키는 경금이 플러스, 신금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의 에너지를 출발시키는 임수가 플러스, 계수가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목과 화는 양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금과 수는 음의 과정이다. 토는 뭐예요? 양을 흡수시켜서 음으로 전환시켜준다.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뭐예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수부터 출발하면은 수, 목화토금수.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계를 연결하면 생이라고 해요. 생.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는 극이라고 해요.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말에서 이 자체에서 상생만 보시면 초급이죠. 목화토금수라는 말에서 상극까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한 칸 건너서 이미 상극을 표현하고 있다. 상생과 상극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에너지는 균형을 갖고 치우치지 않고 영원히 순환할 수 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자체가 상생만을 표현한 게 아니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미 이 자체 안에 상극이라고 하는 순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알아채셔야 돼요. 자, 12지로 내려오면 여기가 화, 여기가 목, 여기가 수, 여기가 금. 그쵸? 토가 어디로 갔을까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는 토라는 단계가 목화라고 하는 양의 과정과 금수라는 음의 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화 다음에 필요했죠. 화 다음에. 그쵸? 화 에너지가 토로 흡수되지 않으면 금수라는 과정으로 전환이 안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해서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십간에서는 화에서 토가 분명히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나 12지는 뭐예요? 형체를 이룬 환경 조건을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가 개입해서 형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선 각 단계의 출발은 누구예요? 출발 그러면 양을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마무리해주는 건 음이죠. 자, 양의 기운을 받아주고 양의 기운을 담아놓는 그릇은 음이죠. 그래서 각 단계의 에너지를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다 똑같죠. 4가 화의 단계를 출발시키고 5가 담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이 금의 에너지를 출발시켜주고 유가 담아주고, 그렇죠? 해가 수의 에너지를 출발시키고 자수가 담아주고. 자,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신유, 술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고민하실 때 신유가 금의 단계죠. 금의 단계에서 해자라고 하는 수의 단계로 넘어갈 때, 자, 금과 수는 음의 영역이죠. 자, 인묘는 목, 사오는 화, 목화는 양의 영역이죠. 자,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신유, 해자, 신유와 해자의 연결 지점, 금수를 연결하는 지점에는 기토가 쓰일까요? 무토가 쓰일까요? 자, 음이 지속되죠. 음의 영역이 지속이 되죠. 자, 지속은 무토가 해주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한번 보세요. 목화도 뭐예요? 양의 영역이 지속이 되죠. 목과 화는 변하는 거지만 목의 단계에서 화의 단계로 변하니까 토가 무조건 필요하죠. 그쵸? 형체가 있는 환경 조건은 무조건 토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목화는 양의 과정이 지속이 되는 거니까 지속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죠? 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토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자축과 사오미, 여기에는 무토가 필요할까 기토가 필요할까? 자, 해자는 음의 영역이죠. 인묘는 양의 영역이죠. 자,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변하니까 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는데, 그쵸? 음에서 음으로 변해도 토가 필요한 거고, 양에서 양으로 변해도 토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목과 화는 분명히 다른 거고, 음의 영역에서도 금과 수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토가 분명히 그 변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의 영역이든 음의 영역이든 지속시켜주면은 무토, 자, 양토라고 하세요. 무토는 플러스다. 그러니까 진토, 술토는 당연히 양토 플러스죠. 자, 그런데 이제 축토와 미토만 남았죠. 자, 해자라고 하는 수, 음의 영역이죠. 인묘라고 하는 목, 양의 영역이죠.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토. 그러니까 축토는 음토. 축토 안에 기토가 있으니까 음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왜 기토가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미토는 사오라고 하는 화, 양의 영역에서 신유라고 하는 금, 음의 영역으로 탈바꿈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기토. 그래서 미토도 음토구나. 다 됐네요. 자, 무토의 에너지를 이어받은 것이 진토와 술토다. 진토는 양의 단계를 지속시켜주고 술토는 음의 단계를 지속시켜주는 그러한 에너지로 쓰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진토는 진사가 만나서 양의 바깥으로 펼쳐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 지망살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토는 음의 영역을 지속시켜 주니까 술해가 만나서 정신적 숙성을 일으키는 철라살로 쓰이는 거예요. 철라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의 마이너스 속성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12지에서는. 자, 기토라는 것은 탈바꿈 시켜주는 에너지예요. 수라고 하는 음의 영역에서 목이라고 하는 양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탈바꿈 에너지 기토가 쓰이겠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양의 끝점에서 금이라고 하는 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탈바꿈 시켜주는 변화 에너지가 미토에도 당연히 기토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충미는 기토의 속성인 음토, 진술은 무토의 속성인 양토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